아, 그거 없어? 아, 그거 인쇄해 줄게. 얘기하시지. 인쇄해 줄게. 세지 그림 자료. 한 번 더 없나? 일단 요거 써. 요거 써. 써. 쌤은 어차피 저기 뭐야 나오는 거 쓰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침식지형, 퇴적지형, 침식지형, 퇴적지형이 있는데 여러분들 침식, 퇴적을 구분해서 이제 외워주시는 거고 알겠죠? 핵심 정리에서 보시면 이거 말고도 이제 사막을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막. 그래서 그 지도에 표시는 해놨어. 여러분들 사막기후 스텝기후에 있는 자 봐봐. 사하라 사막하고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을 쌤이 그때 동그라미 치라고 하지 않았나? 그때? 여러분들 책에 있는 책 한번 가보시죠. 책.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하고 사하라 사막 표시돼 있죠. 여기. 맞죠? 그 녀석들이 특히 좀 잘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사막들 중에서 특히 회귀선 지나가는데 남회귀선이 물리는 녀석이 그레이트 빅토리아가 좀 대표적이에요. 칼라리도 있긴 한데 얘는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 보통. 그리고 북회귀선이 물리는 녀석 중에 좀 잘 나오는 게 사하라 사막이 잘 나오긴 해요. 오케이? 찾았죠? 그 녀석들을 일단 여러분들은 외워두셔야 된다. 그래서 보통 문제로 낼 때는 여러분들 그 사막기후에서 쌤이 그 이제 프린트로 다시 돌아오셔서 프린트로 다시 돌아오셔서 거기에서 그 이제 반대편을 휙 뒤집으면은 아니 뒤집기만 해 휙 뒤집으면은 문제 나오지. 그죠? 그 문제 맞아 그 문제야. 아니 그 문제 맞아. 그 문제인데 그게 이제 사막 건조 기후에서 나올 수 있는 사막 유형을 맞춰라 문제죠. 맞죠? 이거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금방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갑을병정을 불러만 드릴게요. 알겠죠? 괜찮죠? 자 봐봐요. 일단 갑을 봤을 때 누구 같아요? A에 표시되어 있는 사하라 사막이죠. 쓰시면 돼요. 사하라 사막 쓰시면 되고 그쵸? 예. 이제 을이 있는 게 나미브 사막이거든요. 그쵸? 을의 B가 나미브 사막이거든요. B가. 근데 생각해봐. 나미브는 생겨나게 된 사막의 원인 여기 있나? 사막에 생기게 된 원인이 뭐라고 돼 있어? 회귀선을 이용한다고 했죠. 그쵸? 회귀선 가면 나미브 있어 없어? 있죠? 여기 제가 표시해 줄게. 형성 원인 표시해 줄게요. 여기 이렇게 있죠. 형성 원인 가보시면은 여기 나미브 사막 표시돼 있죠. 그죠? 근데 가서 봐봐. 사막의 원인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거야. 지금 을이 얘기하는 거하고 맞아 안 맞아? 을이 얘기하는 거하고 맞아 안 맞아? 회귀선 얘기해야 안 해?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죠. 바람 그늘 지역, 비그늘 지역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진단하고 사막명하고 틀렸다라는 거죠. 어떤 건지 알겠지? 대략 나오는 유형이. 이게 대표 유형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막 갖고 장난친다. 그럼 봐봐. 병이 얘기하는 건 뭐야? 병이 얘기하는 거는 그쵸? 이거는 대륙 내부의 유형인데 C가 고비 사막이라는 거죠. 그냥 쓰시면 되죠. 이거는 굳이 찾을 필요 없이. 괜찮아요? 고비 사막이라고 쓰세요. 그럼 정한테 쓰시죠. 대기가 안정되어서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에다가 D에다가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쓰시면은 그쵸? 여러분들이 형성 원인 보면서 한 번 더 맞출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좀 냉온 이런 거지. 열대 온대보다는 구조가 복잡하다 단순하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재민이 괜찮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만큼 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뭐 와디플라야 그러니까 나머지 뭐 그치 관계농 나중에 이제 지역 여러분들이 2학기쯤 들어가면은 2학기 갈 것도 없지. 그러니까 다음 시험 범위 최소한 나올 때 그 이제 지역별로 쪼개주거든. 그때 농업 및 목축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이란의 카나트죠. 카나트 그놈이 그림으로는 잘 나오긴 하는데 어렵진 않아. 카나트 찾았니?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바드기르라고 쓰세요. 바드기르. 카나트는 관계시설인 거고 그 관계시설을 통해서 그쵸? 아이고 이거 안 지웠네 내가. 그 관계시설을 통해서 천연 에어컨을 만든 게 바드기르예요. 그래서 카나트하고 바드기르는 나중에 이제 뭐야 세부 사항과 기본 개념을 엮는 식으로 나오긴 한다. 바드기르 에어컨 역할. 그리고 사막기후에서는 자 하천이 있을까 없을까 멍청한 질문. 하천이 있죠. 외래 하천, 그죠? 그 외래 하천의 대표적인 유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더라도 하천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바로 그쵸 외래 하천이라는 녀석이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추여자라는 거를 보통 나중에 어떻게 내냐면은 휴대용 식량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써보세요. 휴대용 식량. 쉽게 말하면 건포도다 이거야. 우리 그 빵에 이제 넣어 먹는 거 같이. 그렇죠? 얘를 원래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게끔 말려 먹는 건포도 같은 녀석이다. 그 다음에 스텝 기후인데 스텝 기후에서 내는 거는 이제 유목은 봐봐. 저번에도 한번 얘기는 했지만 유목으로 할 수 있는 게 소야 양이야 돼지야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은 양이라고 쓰셔야 돼. 양. 네. 그래서 그쵸 스텝 기후 지역에 양이 엄청 몰리는데 거기 옆에 오스트레일리아 대찬정 분지 양사육이라고 돼 있죠, 그쵸? 사막 기후와 그쵸 스텝 기후가 몰리는 지역이 오스트레일리아 대찬정 분지인데 거기에 도대체 어디냐?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의 그쵸 옆에 있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의 가생이 부분. 특히 양이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쌤이 표시해 줄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문지리 들어가면 써먹을 건데 여기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양이 엄청 나와요. 여기 쌤이 펼쳐놨어요. 괜찮죠? 항상 세계지를 이렇게 그림을 동원하셔야 돼.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가 자원으로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조금 이제 인지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은 축산 자원으로도 양이 많고 나중에 이제 오늘 우리 지형 배워야 되잖아요, 맞죠? 그 지형 때 얘네들은 지하 자원까지 내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를 오늘부터 조금 신경 써서 봐주긴 해야 된다. 그 정도 보고 기후로는 진짜 뭐 낼 게 없어. 자, 봐봐라. 우리 500mm, 250mm에서 500mm를 스텝 기후라고 한다며. 자, 근데 봐봐. 500mm 하면 너네 생각나는 거 없니? 재민아? 정태가 500mm 생각나는 거 없어? 500mm. 우리 써놔. 500mm 이상이면 온대 기후였거든. 그러니까 온대 기후의 최소 조건이 500mm의 강수량이었다는 소리야. 그렇죠? 온대 기후의 최소 조건이 500mm 이상의 강수량이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500mm가 안 된다. 그럼 스텝 기후라는 소리죠. 괜찮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 거고 이제 빙하 지형으로 가볼게요. 빙하 지형. 빙하 지형에도 핵심 정리인데 여러분들 한 장 넘기면 빙하 지형 나올 것 같긴 한데 나도 프린트 갖고 올게. 여러분들 준 거 기다려. 금방 들고 올게요. 아이고. 너구리. 씨. 빙하 지형 이렇게 돼 있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 결국은 뭐야? 건조 기형이란다. 건조 기후나 그쵸? 요 한대 기후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봐봐. 펴보세요. 건조 기후 한대 기후 지형에서는 낼 거는 결국 요거다 이거야. 아까 좀 건조랑 내는 패턴이 흡사하죠. 그죠?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검색해보고 그쵸? 풀어보셔야 되는 거고 있니? 한 장 넘기면 있을 거야. 그렇지. 그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빙하정. 잘 보이죠? 이렇게 했을 때. 안 보이시면 얘기하시고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근데
내용으로는 솔직히 할 게 없기 때문에 내용 그대로가 다 써져 있고, 사실 이거지. 자, 봐봐. 냉대 기후랑 엮이면 문제가 되는 거고, 한대 기후에서 도식화 해보면은 냉대를 온대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래프로 사기를 쳐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 유형이야. 그리고 한대랑 냉대는 굳이 그래프 사기를 치지 않더라도 냉대랑 한대가 같이 다니잖아. 지역 자체가 고위도에 있잖아 어차피. 그래서 그걸 갖고도 지역 함정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냉대는 좀 이제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요런 느낌의 함정을 좀 추구해 얘가. 오케이? 예, 그래서 온대 기후를 그렇게 좀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기온으로 보면은 또 냉대하고 온대가 물리는 수가 있어 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냉대 먼저 펴주고 얘기할게. 냉대 기후로 가셔서 거기 기온에 돼 있죠. 기온. 최하늘 평균 기온 마이너스 3도씨 미만, 최난월 평균 기온 10도씨 이상이라고 여러분들 기출영어서 44페이지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44페이지 돼 있죠. 그죠? 그거 밑줄. 자, 이거 보고 생각나시는 거 없나 혹시? 자, 온대 기후랑 일단 기후에서 비교해 볼 수 있지 않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대 기후하고 싸울 애는 얘밖에 없는 거야. 그 열대 사바나랑 그 우리 저번에 배웠던 그 온대에서 지중해성 기후가 싸우듯이 되셨죠. 온대 기후, 특히 온난 수변이 조금 더 위험해. 왜? 얘는 건기 온기 함정을 내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온대 기후랑 비교했을 때 이런 특징이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봐봐. 온대 기후를 한 번 더 복습하면 해결이 돼. 이런 맥락은. 자, 온대 기후 특이 뭐였죠? 윤진이. 온대 기후 특이 뭐였지? 온대 특. 그치, 그쵸. 그거를 응용하는 거야. 그대로. 알겠죠? 그러면 이제 잡히죠? 마이너스 3도씨에서 18도씨를 왔다 갔다 하면 온대. 그죠? 아무리 추워도 18도씨 이하로 잘 안 떨어질 건데, 이러면 열대 막 그렇게 했었잖아. 그걸 응용하는 거지. 괜찮죠? 즉, 그래프를 봤을 때, 1월, 12월에 아래로 좀 박았네.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냉대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 괜찮죠? 그리고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씨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최난월 요 조건은 온대에서 굳이 언급해야 안 해.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용하면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러니까 최한월로 온대랑 걸고 넘어지겠구나. 이것도 있고, 강수량이 되게 좀 웃긴 게 뭐냐면, 강수량은 그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은 그 강수량 그래프 있지. 요 미리수만, 요 미리수만 잡아 늘리면 돼. 그러니까 파악하기도 쉽고, 오케이? 요것만 잡아 늘리면 갑자기 감수 확 서해안성 기후처럼 변해버린다 이거야. 이해되셨죠? 근데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지점이지. 이걸 만약에 사기처럼 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하얀식이 온난수변 같이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맞죠? 그 지점을 여러분들은 노려야 된다. 알겠죠?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래프 함정은 사실 요령이 없어. 맞죠? 그잖아. 당연히 이게 0부터 지금 600인데 0부터 여러분들이 200이라고 만약에 찾았다 이거. 그러면 당연히 비가 덜 오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그죠? 그래서 500mm 가르쳐줬잖아. 온대 기후 때. 그죠? 연 500 이상이면은 그래도 온대에는 껴준다. 그죠? 그래서 냉대 기후는 500mm 미만이라도 또 건조가 아닐 수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쵸? 밑줄. 온대 기후보다 증발량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케이. 냉대 기후에서 보시면은 지역 함정을 칠 때 자주 응용되는 부분이 여기인데, 쌤이 표시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표시하십시오. 일일이 예전에 막 바보같이 일일이 태블릿 안 쓸 때 일일이 막 짚어주고 다녔다고. 그릴 수가 없으니까 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표시해 보세요. 보이시니? 보이시니가 뭐야? 보여? 잘 보이니? 괜찮죠? 자, 그 부분에서 흰동이 부분, 모스크바 옆에 흰동이 부분, 그거 무슨 기후임? 재민아, 이거 뭐임? 무슨 기후임?
그렇죠. 그러니까 서안해양성하고 냉대를 낼 때 그 지점을 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서안해양성 뭐 많지는 않다 보니까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는 그렇게 좀 무색한데 사실은. 오케이, 고기 이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질 펄프, 겨울 건조. 그치? 이 냉대 한 대 들어가서 하면 되니까 괜찮고. 그래프 문제는 봐보자. 네. 이제 여러분들은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 때 쌤이 준 자료 한번 볼게요. 이 자료는 이제 찾아보고 줄게. 극지방을 지도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지도로 기후 그래프의 연동 문제를 낼 때 기후 그래프의 용도가 약간 달라지는 함정을 치기는 해요. 쌤이 그 자료를 넘겨서 보여줄게. 기다려. 이거 맞다. 요 문제를 한번 펴보실래요? 요 문제 한번 펴보실래요? 기후 그래프의 그쵸? 지구본 용도 변형 문제. 지구본 용도의 기후 그래프. 그럼 봐봐라. 그거는 기후 그래프가 노리는 게 너무나 명확해. 세상에 봐봐. 가나를 보고 야 누가 이걸 온대 기후라고 하겠냐고. 그죠? 제정신인 이상 맞죠?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데 이제 이걸 갖고 그쵸? 어떤 놈이 A, B가 가나랑 어떻게 맞추냐 이거야. 그죠? 왜? 지구본을 펼쳐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데 얘네 지금 이게 한대 기후거든. 결론부터 까놓고 얘기하면 이해되셨어요? 자, 한대 기후는 왜 이따구로 문제를 낼까요? 초점이 뭐야? 바로 극지방이에요. 극지방은 자 단순해요. 고위도에 있어요? 저위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위도.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뭐야? 자, 얘들 웃지 마. 자, 지구본 중에서 여기가 중점인 거야. 이해되셨죠? 그린란드가 요쯤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해돼?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보고 그린 거야. 그러니까 위에 대륙이 없지, 당연히. 그쵸? 그럼 봐봐. 여기서 이 지도에서 표시가 안 되네. 자, 좌우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뭘까? 여기 이게 뭐냐 이거. 이쪽 요 라인 보이시죠? 요 라인이 뭘까? 그러니까 위에서 봐야 이제 조금 더 실체가 드러나는데 이게 유럽하고 아시아라는 거예요. 쓰세요. 유럽 아시아예요. 유럽 아시아. 써봐. 얘가 유럽이고 얘가 아시아예요. 괜찮죠? 그럼 이제 A, B를 볼 수가 있는데 A가 섬갓주, 그렇죠? 섬갓주, 그렇죠? 거기다 쓰세요. A가 그린란드. B가 뭐야? 그러면 이거 아시아랑 가까운 대륙이니까 맞죠? 지구본을 위에서 펼쳐봤으니까 이거 뭐야? 이거 북아메리카네. 그죠? 북아메리카의 어디? B 지점이 알래스카예요. 미국 땅인 거죠. 이해되셨죠? 쓰시면 돼요. A 그린란드, B 알래스카. 그죠? 이렇게 써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를 주로 내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익혀두시면 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는 그냥 기후만 쓸게요. 굳이 이거를 그러니까 맞추는 문제가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야 이거 생각해봐. 이거는 그린란드고 이거는 알래스카라고 그런 문제를 내진 않는다고요. 알겠습니까? 애초에 그런 유형이 많지도 않고 그런 강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 봐봐요. 여기서 누가 더 고위도겠냐 이거야. 짐작을 해보면 더 온도가 낮은 놈이 더 고위도겠지. 맞죠? 그죠? 그러니까 나에다가 쓰세요. 나가 더 고위도인데 이놈이 빙설기후인데 빙설기후는 특이 뭐냐? 빙설기후 특 한대기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나에다가 쓰셔. 빙설기후. 썼니? 써도 돼요. 그거 너 거야. 나 이건 셀 뽑아왔잖아. 봐봐. 너 거야. 써도 돼. 걔는 봐봐. 아무리 따뜻해도 지금 0도씨 미만이잖아. 개춥다는 거죠. 맞죠? 지금 이런 옷도 입고 수업을 못 듣지. 근데 봐봐라.
툰드라 기호는 어때요? 가가 툰드라 기호거든. 툰드라 기호. 얘는 조금 나은 게 뭐야? 아, 그래도 최난월 기후. 최난월 기후. 가장 더울 때의 기후가 그래도 0에서 10도씨는 가는구나. 써봐. 그죠? 가번에다가 쓰시죠. 가의 기온에다가, 그죠? 그래도 얘는 0도씨를 넘어가니까 0에서 10도씨 정도는 더울 때는 이 정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괜찮죠? 그러면은 이게 한대 기후를 나타내는 문제적 경향성이구나 라고 우리가 보기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 더 넘겨볼게요. 이게 이제 자 봐봐, 이거를 한 번 더 응용해봤어. 자, A, B, C, D를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솔직히 이렇게 내는 게 맞긴 하나 싶은데 여기서부터는 좀 뇌피셜이에요. 자 봐봐, 이거는 자 이대로 나올까 안 나올까? 쉽지 않아요. 그치? 정태기가 잘 안 해. 이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오케이? 맞나? 그 지도가? A, B, C 맞다 좀 약간 얘가 옅게 인쇄돼 갖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A, B, C, D를 우리가 아까 이것도 위에서 보고 맞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방금 냈었던 문제, 요 문제를 요렇게 개조할 경우를 연습하자는 거죠. 알겠습니까? 세부 문제를 갖고 온 거야, 일부러.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집에서 이렇게 팍팍 발췌해서 찾아온 거죠. A에다 쓰십시오. 자, A가 어떤 거 같아? 어떤 대륙 같아? 캐나다 서부라고 쓰십시오. 캐나다 서부. 캐나다 서부. 그러니까 밑에가 이 흰둥이 허여멀건 게 미국이었던 거예요. 알겠죠? 허여멀건 게 미국. 위에 좀 진한 색깔로 요게 캐나다. 자, 보세요. 미국, 캐나다 이렇게 된 거죠. 미국, 캐나다. 맞지? 미국, 캐나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그럼 B가 뭐겠어? 여기다 미국 5대호라고 쓰시면 돼요. 미국 5대호. 미국 중에서도 5대호다.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됩니까? 5대호는 굳이 기후뿐만이 아니더라도 인문질이 들어가면 얘가 갑자기 깡패로 변하니까 그냥 알아만 두십시오. 알겠죠? 명칭 자체로 좀 가치가 있어. C가 우리가 아까 봤었던 이놈이 복합 출제되는 좀 빈출 녀석. 이놈은 좀 별표 쳐놔. 왜? 고위도에 섬 낼 게 몇 개나 있겠냐. 그죠? 그린란드. 얘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야. 세계에서 가장 큰 섬. 알겠죠? 그린란드. C에다가 적으시면 되고, D가 그러면 유럽 아까 아시아 유럽 합친 거에 유럽 부분인데 D가 핀란드나 아니면 러시아라는 거예요. 핀란드 아니면 러시아. 핀란드와 러시아. 괜찮습니까? D가 핀란드, 유럽의 핀란드, 유럽의 러시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어느 정도 경향성을 볼 수 있다. 괜찮죠? 그런데 기껏해야 빙하 지역 낼 가능성이 크니까 요거는 조금 뇌피셜스러운 거다. 다음에 이제 지형을 펼쳐보실게요. 지형. 요거 한번 펴보세요. 근데 이거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는, 이거 좀 진하게 인쇄가 됐니? 지형 한번 펴보시고. 좀 진하게 인쇄가 됐었으면 좋겠는데. 좀 낫다 그래도, 그죠? 얘가 얘네 이래. 약간, 얘가 흐려가지고. 괜찮아요. 니들 것만 멀쩡하면 돼. 학생들 것만. 재민아, 이거 괜찮니, 상태? 한번 좀 봐줄게. 괜찮다, 그 정도면은. 재민이 거 상태 괜찮네. 그래서 볼게요. 이제 요거를 이제 볼 텐데. 그러니까 지형은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이놈은 구체적으로 지하자원에 연동이 돼 있어. 왜냐하면 온대기후, 열대기후는 애초에 지도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좀 곡물 외울 때 부담은 조금 적어. 뭐 온대기후에서 플랜테이션 하진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때그때 외우면 되는데, 이놈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그냥 한가운데 때려놓고 비벼놨다는 게 일단 학생들에게 좀 부담스럽게 작용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일단 킹 받는 거 일부분. 그런데 이제 더 짱나는 건 뭐냐? 이거를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위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 항공지도처럼 보고 있는 거잖아. 이놈을 평면도로 낼 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평면도. 즉 뭐야? 이놈을 높은 고위도랑 저위도로 잘라서 보면은 헷갈린다. 그래서 일단은 개념부터 보고 가야 돼. 쌤이 좀 대지형 펼쳐줄게요. 이제 이빨 그만 털고 대지형으로 먼저 넘어갈게요. 페이지 좀 알려줄게. 50에서 100에서
세계 독특한 지형들 69페이지 피시고요. 69페이지. 안정육괴하고 이제 고기습곡산지, 신기습곡산지 이제 피시면 돼요. 요 부분 69페이지 피시면 나올 거예요. 펴보십시오. 풀고 오늘 이제 빙하지형 몇 개 좀 풀고 피셨습니까? 본교재 69페이지 개념용 교재 없으세요? 없나? 한번 찾아봐. 그 50부터 100을 내가 따로 이거일걸? 이놈일걸? 이놈인 것 같은데? 기출용서 맞잖아. 펴봐. 69페이지. 자, 이제 안정육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이미 오래된 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원 빼면 진짜 별거 없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오스트레일리아를 가지고 함정을 친다라는 건데, 그 오스트레일리아 순상지역이라고 여러분들 안정지계 주요 지역에 써져 있죠. 쓰세요. 철광석. 그렇죠. 철광석.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철광석 많이 나오고, 브라질도 브라질 순상지가 브라질 통째로 썰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도 철광석이라고 쓰시면 얘네들이 나중에 철광석 수출에서는 각각 엄청난 수출량을 자랑할 거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이해되셨죠? 구체적으로 자원하고 연동될 거고, 그리고 그 금에다가 또 오스트레일리아 화살표로 달아 놓으세요. 아프리카랑 오스트레일리아가 또 금이야. 그래서 특히 아프리카 순상지에서 금이 많이 나오는 애가 누구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딱 쓰세요. 자원 단원이랑 미리 연동 짓는 거예요. 왜? 원맵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도 원맵으로 대응해야 돼. 알겠습니까?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그나마 빠른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코퍼벨트 하나 더 써. 코퍼벨트. 금, 은 말고 구리도 있는데, 구리는 여기 넣어놓진 않았으니까 아프리카 순상지에다가 코퍼벨트라고 쓰시면 뭐 부룬디, 르완다 이런 애들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국가들. 알겠습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습곡 산지에다가 쓰세요. 약 해발 고도가 2000m다. 고기습곡은 해발 고도가 얼마다? 약 2000m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오래돼서 깎였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지대가 높지 않다는 거. 이거를 지도로 보면은 이런 거지. 봐봐. 신기습곡 산지 이 정도인데 고기습곡 산지가 반토막 난다 이거. 알겠습니까? 왜? 그래요. 계속 볼게. 그 신기습곡 산지에다 쓰세요. 해발 고도 4000m 이상이다. 즉 고기습곡 산지 곱하기 2배 정도 된다. 그리고 조산운동으로 형성된다라고 써져 있어야 되는데 안 써져 있네. 조산운동. 중생대말 신생대 조산운동이라고 쓰시고, 특히 단층작용이라고 한 번 더 쓰세요. 단층작용. 그게 무슨 소리냐? 자 봐봐. 지각이 불안정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겨날 때 애초에 그 계단처럼 구성되어 있는 거야. 사실 생각해보면은 모든 산맥이 생겨날 땐 다 계단 같긴 하다. 무슨 땅이 뭐라 그러지? 점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위가 쪼개지면 당연히 계단같이 변하긴 하는데, 고기습곡 산지는 깎였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신기습곡 산지는 깎이지 않았으니까 특히 험준하다는 말을 계속 쓰는 거고, 단층작용이라는 말을 더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 괜찮죠? 이제 그 정도 익혀두시면 되고, 산지의 연속성 됐고, 안정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을 구체적으로 연동시켜야 되는데, 자, 거기 여러분들은 고기습곡 산지 그레이트 디바인딩 산맥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쓰세요. 오스트레일리아 동부라고 쓰시고, 여러분들 이미 책에 그 지도가 나와 있는데 그레이트 디바인딩 산맥이라고 예쁘게 돼 있네. 여기 내가 표시해 줄게.
자, 요거 잠깐만. 요거세요, 요거. 그레이트 디바인딩. 예. 그 다음에 우랄 정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나중에 석탄으로 연동이 돼요. 근데 계속 얘기하자면 오스트레일리아가 왜 자꾸 문제가 되느냐. 정태가 죽겠지, 힘들어서. 자, 좀만 힘내. 좀만 힘내. 표시했습니까? 표시하셨어야 돼. 아무데나 표시해도 돼. 그 책을 쓰든 아니면 그게 더 편하겠다. 그쵸. 그래서 석탄 수출에 들어가면은, 그쵸,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러시아가 각각 앉아 있을 건데, 오스트레일리아는 특히 여기서만 일하는 거지, 석탄은 여기 한정이라는 거예요. 삐뚤어졌다, 미안. 그러니까 나머지는 흰둥이는 철광석, 까만 부분은 석탄이라는 거야. 이게 나중에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단원 들어가면은 아주 효율을 발휘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괜찮죠?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 얘네가 시험 빈출 지역이기도 하니까 뒤에 거 미리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지. 그리고 이점에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자, 봐봐.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야지? 그 아라비아 반도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얘가 누구 같아? 네, 표시해 줄게. 얘가 누구 같아, 여러분? 얘 누구 같아? 얘가 누구 같아? 얼탱이가 없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쓰세요.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신기 조선 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 색깔이 옅은데? 그죠?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자, 봐봐. 정확히 얘기하면은 신생대가 여기에만 묻어 있는 거야. 자, 좀 표시 좀 예쁘게 해줄게. 이렇게 예쁘게 원을 안 그려주지? 이렇게 원을 좀 예쁘게 그려줘. 됐다. 신생대가 여기만 묻어 있는 겁니다. 약간 사람으로 따지면 뭐야? 신발 끝에 신생대 지역만 조금 치덕 묻힌 거야. 이해되시죠? 거기다 쓰세요. 페르시아만. 거기서 석유가 다 나와 버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기습곡 산지인데, 고기조산대인데, 쉽게 말해서, 에? 갑자기 여기서 석유가 나온다 그러면 애들이 좀 당혹스러운, 오케이? 근데 당혹스러운 게 아니야. 여기 있는 국가들이 사우디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 강국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 누구? 써봐. UAE, 아랍에미리트라고 쓰시고, 여기다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그렇죠? UAE, 그 다음에 쿠웨이트, 그 다음에 이라크, 이란 당연히 쓰셔야죠. 요즘 시끄러운 이란, 카타르가 다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석유랑 천연가스 강국들이. 얘네들을 그냥 지금 머릿속에 미리 넣어놓으면 나중에 진짜 개편합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이놈은 쓰세요. 천연가스. 사우디를 안 썼네. 미안해. 사우디아라비아 첨부해 주시죠. 알겠죠? 사우디아라비아 당연히 써주셔야죠. 네, 모르고 못 썼지만. 괜찮아요? 써주세요. 그쵸.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신기 조선 때에 있는, 그쵸, 페르시아만에서 석유를 캐는 나라들이다. 요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의 경계 유형, 이제 세계 주요 대지형 넘어가자. 그 다음에 이제 신기조선 때 넘어가자. 신기조선 때에서 미안해. 우랄 산맥에다 러시아 쓰셨죠? 그리고 드라켄즈버그에다 쓰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도 석탄으로는 수출에 좀 기여하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기습곡 산지는 역시 석유, 천연가스, 구리 이렇게 돼 있는데, 지진과 화산활동 활발의 밑줄 그으시고, 환태평양 조선 때라고 적으세요.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적어야 되냐면은, 지진은 갑자기 생각이 나. 지진은 있는데 화산이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이해되셨죠? 어떤 느낌인지.
환태평양 조선 때는 그쵸? 환태평양 조선 때는 이 설명에 해당이 안 되는데 알프스 히말라야 조선 때는 신기 조선 때임에도 불구하고 지진은 나는데 화산이 안 나. 그러니까 미리 그쵸? 환태평양 조선 때라고 선수를 쳐놓으면 편하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고급 문제를 낼 때. 윤진 이해되셨나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동아프리카 지구대 있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거 70페이지 넘어가서 이게 참 이 봐봐 이거는 활용을 좀 잘 하셔야 돼. 예쁘게 정리해 놓긴 했어. 아주 그냥 뭐야 약간 이제 전교 2, 3등짜리들이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근데 미안한데 공부할 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왜 그렇죠? 문제를 뭘로 내? 지도로 낼 거거든. 그 개념서 기억 니은으로 내시면은 그 학교 선생님 진짜 착하신 분이에요. 그럴 리가 없단 말이야. 알겠죠? 졸리죠 지금. 시간이 좀만 더 할게. 좀만 더 하고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노조 만들지 마십시오. 좀만 참으세요. 미안합니다. 자,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있나? 있다. 거기 대륙판 벌어지는 요 동아프리카 지구대 먼저 우리가 선수를 쳐야 돼요. 이놈이 시험에는 그래도 빈출된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여기다 밑줄 그으시고 거기다 적으세요. 그쵸? 얘는 충돌, 자, 판과 판이 갈라진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충돌해 안 해? 쓰세요. 충돌 X. 갈라지는데 뭘 충돌해?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게 단층 작용에다 밑줄 그으시고 특히 얘는 단층 작용으로 물이 고여가지고 단층호가 생긴다. 그러니까 단층호라고 적으세요. 단층호수 뭐 그렇게 적어도 돼. 단층호나 단층호수나 뭐. 그래서 특히 어떤 거가 맞느냐? 문제로 나올 때 사례로 나와버려. 어떤 거? 학교 선생님이 지도를 주고 지문을 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쓰세요. 탕가니카호, 말라위호. 탕가니카, 말라위라고 쓰세요. 탕가니카, 말라위. 자, 써줄게. 탕가니카, 말라위. 이 얘네가 지금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그렇죠. 단층호로 출제된 적이 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이 보통 단층호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낼 때는 아주 요놈들밖에 없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네는 특히 쓰세요. 단층호기 때문에 침식작용이란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윤진아. 안 되죠. 쓰세요. 빙하의 침식작용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쵸? 갈라지는 경계인데 무슨 놈의 침식작용? 그쵸? 단층이 침식이었어? 언제부터?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이따 좀 쉬는 시간 드리고 한 10분 쉬다가 오시면 쌤이 저 불러드릴게요. 알겠죠? 물 좀 떠오고 해야 될 것 같아. 재민이 이해돼? 3명밖에 없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야. 물 좀 떠올게요.